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올 연말까지 문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 원이나 투입을 했지만은 남은 건 총 450만 개의 공공일자리 뿐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30%는 부실이라고 인정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3조 원 투입된 재정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줄기차게 낙관론을 펼쳤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알바 일자리를 양산하는 엉터리 고용 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주무부처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른다면 고용노동부는 30%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은 실은 거의 100%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기였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문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총 450만 개의 공공일자리 뿐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두세 시간 일하는 신용만 해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주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였습니다. 휴지 줍기, 새똥, 강의실 불끄기처럼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수치를 늘리려 매년 2조 내지 3조 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총동원해 쥐어짜내듯 고용 통계를 분칠해 놓고는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좋은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정부는 말로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은 말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정부의 예산이나 각종 기금이 들어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는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에 16조 7,900억 원 수준이었지만은 이후 꾸준히 늘어 작년 3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약 1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세금 퍼붓는 가짜 일자리를 빼면은 고용 현실은 여전히 참담합니다. 지난달에도 산업의 중추인 30대와 40대 일자리가 각각 6만 9천 명, 6천 명 감소한 반면에 60대 이상이 45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20대 일자리는 약 11만 개 증가했지만은 음식 배달, 건설 현장 근로 등 임시직이 대부분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3%로 여전히 최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5만 개나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여전히 나쁩니다. 문정부 들어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200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알바 일자리 만드는데 세금을 더 퍼붓겠다고 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 편성한 3조 원도 모자란다며 추경 2조 원을 더 투입해서 132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문정부 출범 첫해 65만 개였던 세금 일자리가 5년 새 2배로 증가했습니다.
눈가림용 모래성일 뿐입니다.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유체이탈 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중 상당수는 정부가 직접 고용주가 되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른바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직접 일자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도 경제학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2017년 1조 6,896억 원이었던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조 1,500억 원을 기록했고 대상 인원도 올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보여주기식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 업무를 하는 국립대 에너지전략 도우미, 라텍스 침대, 생활 방사선 검출 측정 요원, 제로페이 홍보 안내원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를 수십 개씩 만들어 놓고 수십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마련한 교통안전시설물 조사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농촌환경정비원 등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었습니다. 한 명이 할 일을 10명이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계속해서 참여해 눈먼 돈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줍고 또 줍는 일자리라는 조롱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합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지난해 고용 유지율은 37.8%로 2019년에 51.3%보다도 13.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고용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민간 부문 취업에 성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대다수의 사업 참여자가 민간 영역으로 취업을 못하고 공공일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어제인 6월 16일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즉 출범 초기보다 일자리 예산이 2배나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 상황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진한 청년 고용은 정부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고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반영한 경제 고통 지수가 10년 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면은 당연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불안전 취업자를 포함한 확장 실업률은 13.5%고 쌀 등 생활필수품 위주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3.3%를 더하면 서민 경제고통지수는 16.8에 달합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고치입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고통은 커집니다. 이처럼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GDP 성장률, 월간 취업자 수 등 유리한 경제 지표만 선별적으로 내세워 자화자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게다가 규제 1번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터무니없이 올랐습니다. 수년간 잠잠하던 전셋값은 1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졸속 도입한 뒤 천정부지로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입니다. 이 정도면 반성할 때도 되었습니다. 6월 13일자 조선일보에 따른다면 강주광역시 운암동에서 커피 자영업을 하는 배훈천 씨는 지난 12일 강주 4.19 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 만민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현실에 발 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고 무능하다, 무대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살리려면 김대중 경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 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을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탈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180석까지 차지하고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가거파리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감 가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자 6월 17일 조선일보는 배훈천 씨가 조국 씨가 좌표를 찍자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즉 운영하는 카페에 당신 일베지라고 하면서 전화 폭탄이 이어졌고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친여 유튜브 사이트는 사장은 일베 사장이 아니냐라며 비난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배 씨는 결국 가게의 전화선도 끊고 아내와 직원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 씨는 전남대 86학번으로 1학년 때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 6월 항쟁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국론이 너무 분열되고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든 정부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문정부대로 왜 이렇게 국민들이 더욱 분열되고 통합되지 않는지도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정부는 선거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민생 안정과 산업 생태계 회복,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